또 자신의 체포한 가결과 관련해서 당내 일부가 검찰과 짠짓이다라고 얘기했던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이 힘을 모아 나라 혼란을 수습해야 할 상황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당의 분란을 만들었다라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 목소리 확인하겠습니다.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인 일, 그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한 일, 이런 것들하고 이미 다 짜고 한 짓이거든요. 상대 정당 또는 이 아주 폭력적 집단하고 암거래를 하는 이 집단들이 살아남아 있으면 당이 뭐가 되겠어요? 바둑으로 치면 진짜 악수 중에 악수를 두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든 탑들이 다 가려지게 돼버릴 것 같아서 좀 걱정이 큽니다. 이미 뭐 다 지난 일이고 아직도 비명계 그런 게 있나요? 그 얘기는 아직도 비명계가 있어서는 안 되죠. 다 내쫓았는데 반호법으로 얘기를 전 들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구질구질하냐면요. 그 체포동의안 표결 바로 전날 민주당 전 의원들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부결시켜달라고 호소를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대목에서 궁금한 건요. 이재명 대표가 이런 비명계 반발 상황을 과연 예측하지 못하고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을까? 이 부분입니다. 한 친명계 관계자 이 논란이 벌어지고 나니까요. 언젠가는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는데 당은 이미 이제 본인이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이제 비명계가 검찰이랑 짰다 이런 폭로를 지금 이 민감한 시기에 하더라도 두려울 게 없는 상황인 건가 이런 궁금증도 듭니다. 김광석 변호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그냥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근데 의도적으로 지금 흘렸다 이렇게 봅니다. 의도적으로 흘렸다. 그렇죠. 근데 저 말에 어폐가 있고 거짓말이 저는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본인이 일부러 부결시켰다. 부결을 시키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자신의 반대적인 입장, 검찰과 공무원 사람을 색출하기 위해서 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뭐 구속될 걸 각오하면서까지 했다고 하고 그건 결과적으로 살생부 만들어서 다음 총선에서 다 공찰 학살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걸로 보여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이 부결하달라고 요청한 이유가 지금 뭐 색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 다음에 그때쯤에 단식 투쟁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병원에 실려갔어요. 자, 병원에 실려간 상태에서 가결 부결이 문제가 되는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박광호 원내대표 불러가지고요. 박광호 원내대표를 설득을 했어요. 원내대표의 워낙 당의 권한이 자기가 쏠려 있으니까 당신에게 내가 다 주겠다. 그리고 통합에 힘쓰겠다랄지, 그 다음에 이계훈 의원을 당의 어떤 중요 직책을 줘서 하겠다. 그러니까 제발 부결시켜달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걸 부결을 자기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요청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거짓말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검찰관이 공모했다는 것도 근거는 없잖아요. 자기 추측이다 이 얘기예요. 이게 민주당에서는 이제 검찰이라고 하면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이 있잖아요. 근데 그 검찰과 비명계가 짜고 했다. 이것은 사실은 자기 지지자들에게는 이거 엄청나게 분노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바로 정청래 의원 바로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지금 통합 행보 중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을까? 그건 제가 볼 때는 26일이면 제2심 재판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2심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비명계 쪽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통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차피 비명계와 같이 갈 수 없고 자기를 지지해 주시는 사람들은 지지하는 층은 강성 지지층에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민주당을 이미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대선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26일 선거를 앞두고 그 위에 있을 공격에 대해서 미리 지금 수를 쓰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비명계와 연일 통합행보 중이었습니다. 김경수, 김부겸 등 대선 주자들, 또 임종석, 박용진 같은 지난 공천 낙선자들까지 두루 만나왔죠. 또 김두관 전 지사와도 약속을 잡고 있던 와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통합에 공들이던 시점에 이런 말을 꺼냈을까? 바로 이 얘기들 때문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대명 갱선은 막아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 추대 잔치에 들러리를 서야 할 판입니다. 사법에서 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폴렘 비리를 논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정당의 모습입니다. 대비해야죠. 그러니까 뭐 만일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제일 중요한 건 유무죄도 중요하지만 총령. 그 이후에 그 민심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 예의주시해야죠. 그런 일은 없을 거야라고 되뇌일기만 할 게 아니라 고민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김기현 대변인님 지금 말씀 김광수 변호사님도 주셨던 것처럼 비명계 의원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이후의 상황도 좀 대비하고 고려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미리 좀 선제적으로 대비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제가 이 상을 보면 이 영상 이 유튜브에 나간 게 라이브가 아니었습니다. 녹화 방송입니다. 맞습니다. 네. 녹화 방송. 이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이제 대통령을 수행했기 때문에 선거 기간 동안 어떤 라이브를 했을 때는 저희가 어쩔 수 없지만 녹화본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의도치 않게 만약에 실수를 했다 그러면 양해를 구해서 크게 문제가 없으면 그거를 조금 빼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분명히 문제가 있는 발언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녹화본에 그대로 실렸다는 거죠.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의도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는 오만한다는 거고 오만의 어떤 느낌이 들고 또 하나는 작전의 느낌이 있는데 내가 비명계 사람들 만나보니 이 사람들 나한테 잘하겠다고 하네? 비명계 뭔가 본인이 할 말을 할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는 좀 약하다. 내가 충분히 진압할 수 있다. 그런 오만함이 좀 들었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터질 거 좌표를 확실하게 찍어놔서 지금부터 힘을 빼야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네. 좀 한마디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마침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예. 지금 이 당의 대표를 맡고 있고 이 내란 종식을 가장 최우선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의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당의 분란을 일으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또 지금 의도적으로 이걸 만들었다 또는 다 예상이 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상하고도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뭔가 진짜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상대들을 제압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말씀들을 주고 계시는데 그럼 민주당을 또는 이재명 대표의 통합 행보를 너무 가볍게 폄훼해서 보시는 것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박용진 전 의원도 지금 입장이 나왔는데 지금 모진 개혁을 털고 이재명 대표를 만났는데 다시 바보된 느낌이다 이런 입장이 나와요. 뒤통수 맞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거죠. 어떤 상대와 화해할 때 당시 나의 서로의 속 감정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대가 서운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어떤 골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깊이가 생기는 건데 그런 감정의 골을 다시 메우기 위해서 그 당시에 솔직한 감정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진정성 있는 통합의 길로 나아가자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민주당 내에 어떤 친명, 반명, 비명 이런 프레임을 언론이 지금 자꾸 만들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조기 대선이 있을 것 같으니까 오히려 지금 그런 국면으로 가는 것으로 또 해석이 되는데 지금 조기 대선이 생긴다고 했을 때 지금 많은 분들이 같이 이제 경선에 같이 뛰어드시겠죠. 그랬을 때 과연 이재명 대표가 지난 2년, 3년 동안 당내에서 가져왔던 그런 지지, 견고함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는 그걸 무기로 삼아서 대선 후보로 나설 것이고 다른 분들도 자신의 목소리들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미리 사전에 제압해야 될 정도의 불안감은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 얘기한 것을 굉장히 의도적으로 사전 정지 작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과도한 해석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녹화 방송인데 왜 이걸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내보냈을까라는 궁금증이 더 생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했다라는 생각이 더 커지는 겁니다. 친명계 의원들도 이런 의심을 부인하진 않고 있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통합행보가 필요한데 왜 그러한 문제를 얘기했을까 하면서도 한편 이러한 문제가 당내에서 또 부각될 수 있으니까 미리 못을 바꿔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일부에서 윤석열, 이재명 동시 퇴진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나오거든요. 내통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한 정보를 받았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발언을 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분열 행동이 되는 거고요. 인간적 신뢰 혹은 최소한 정치적 도리에 대한 발언으로 이해하시면 신뢰와 도리가 매우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친명계 의원들은 지금 저렇게 이재명 대표 발언 잘못된 거 없다 이렇게 좀 비호를 하고 있는 분위기 같습니다. 그런데요, 방금 살짝 언급을 드렸던 박용진 의원 조금 전에 본인의 SNS에 올린 겁니다. 불과 며칠 전에 이재명 대표와 웃으면서 만났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미안하다 4-5번 얘기했고 지난 공천 과정에서 본인에게 했던 그런 일련의 공천 과정들을 애둘러서 미안하다 표현하고 전화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과거를 다 털고 가겠다. 이재명 대표 대선을 위해서 미약하나마 본인이 역할이 있다면 노력하겠다 이런 말까지도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 의원들이 검찰과 짜고 본인을 가결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충격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페이스북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힘을 모으자고 말씀을 나눴었다. 그런데 당대표가 이렇게 애써 조성한 당내 통합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다시 저만 바보가 된 느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지난 총선에서 낙천과 배제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당을 떠나지 않고 또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작은 역할도 마다하지 않으려고 하는 동지들과 그 지지자들의 상처를 덧내주는 주장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과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를 위해서 이번 일로 벌어진 갈등과 또 분열이 더 커지지 않도록 이재명 대표의 해명과 조치가 있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 사실은 어제 입장이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하루 동안 침묵을 했어요. 그러고서 오늘 이런 장문의 SNS 글을 올렸는데 김기영 대변인 이게 여기서 끝내서 안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박용진 의원 입장대로라면 내가 지금 바보가 된 것 같기 때문에 이 논란에 대해서 단순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비명계 당내에 있나요? 이런 반응 보일 것이 아니라 적절한 본인의 말에 대한 해명과 조치를 좀 내놔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저는 박용진 전 의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쓸 수 있는데 바보가 됐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1번, 2번, 3번 속인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4번, 5번, 6번 속으면 그 사람은 바보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박용진 전 의원 입장에서는 진짜 유력한 대권 주자, 야당 대표를 만났을 때 믿고 싶었을 겁니다. 같이 하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 본인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어떤 지분이라 그런 것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니까. 본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나도 정치를 다시 해야 하니까. 맞습니다. 나도 사과를 또 5번 하니까 받아주고 같이 가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걸 이용한다는 느낌을 들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라는 게 보면 신뢰를 구축하는 건데 어제는 웃었다가 오늘은 화내고 소위 말해서 이제 비명계 쪽에 말을 빌리자면 등에 칼을 꽂는 이런 행위를 봤을 때 이게 단순하게 친명과 비명의 구도가 아니라 과연 이거를 보는 국민의힘을 넘어서 국민들이 볼 때 이 이재명이라는 분은 과연 믿을 수 있는 분인가? 뭐 존경한다는 줄 알았더니 존경하는 줄 아느냐 이런 얘기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계속 바뀌는데 정책도 그러는데 사람에 대한 마음마저도 이렇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비명계가 있느냐 이 말 자체가 저는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좋아한다 싫어한다를 떠나서 굉장히 좀 무섭다, 섬뜩하다 그런 마음을 지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상민 전 의원도 뭐 비명계는 있느냐라는 얘기는 비명계는 앞으로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 그런 이야기였다라고 이상민 전 의원도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통합 행보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뭐 저는 일단 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안 했으면 좋았을 말인 것 같긴 한데 굳이 못할 말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굳이 못할 말인가? 이 매부쇼 전체 인터뷰를 보면요.
지난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격변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내용 중에 이제 이게 들어간 겁니다. 네. 그 내용 중에는 뭐 대선 패배 이후에 당대표 출마하는 과정, 그리고 검찰의 계속된 수사, 1차 체포영장 기각, 기각하고 그 이후에 이제 2차 체포영장이 들어오기 전에 검찰이 대장동하고 성남FC 사건을 불구속 기소한 후에 그렇게까지 하나 싶었던 또 다른 백현동, 뭐 허위사실 공표, 그리고 또 뭡니까 위증교사 사건들을 또 이렇게 몰고 들어와서 체포영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이미 2023년 6월 시점에 이런 시나리오에 나와서 이재명 대표 8월 이기설, 10월 사퇴설 이게 당 안팎에서 계속 나오고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설명한 것처럼 그 시점적으로 2차 체포영장이 들어온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때 당 안에서 듣고 있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제 돌이켜 보면 당 안에서 당 대표를 이런 식으로 축출하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검찰의 시나리오와 맞춰진 것 같다. 이 얘기 그냥 하신 거고요. 제가 볼 때 이제 그런 분들 실제 그렇게까지 해서 당원 전체의 뜻을 왜곡하고 당의 권력을 그런 식으로 장악하려는 분들은 당에 없다. 이제 그런 걸 깔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던 통합행보와 그 인터뷰의 발언이 완전히 배치되냐 그렇게 보지 않고요. 박용진 의원은 뭐 저렇게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아마 박용진 의원을 만나서 했던 얘기 이런 부분에 대한 진정성을 흐트러내는 의도 그리고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지금 당 안에서 같이 계신 분들하고는 통합해서 이번에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그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고 그런데 당원 중심으로 가는 민주당이 이제 이런 문제가 다시 생겨서는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한 걸 강조하면서 나온 얘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조기현 변호사께서 이재명 대표의 말을 아주 아름답게 소화를 시키네요. 네.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는데, 근데 그 뭐 부결이랄지 검찰과 공모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 비명계 이런 것 이건 굉장히 아주 비명계에 대한 폄하고요. 이건 이재명 대표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알려주는 이건 언어예요. 그것은 비명계 이런 것이라는 것은 비명계 이것들하고는 같이 통합할 수 없다는 의미를 내품고 있고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비명계가 설 자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어떤 통합에 대한 움직임 자체는 옆에서 하도 얘기하고 언론에서 뭐라고 하니까 보여주긴 쇼를 한 거죠. 마음에는 칼을 품고 있으면서 이제 그러다가 만약에 지금 26일에 선고가 나오게 되면 아마 비명계가 장기히 단합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통합의 움직임 같은 건 아주 무용지물이 될 겁니다. 그러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 스타일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이제 거기서 이기게 되면 또 대선쯤 되면 또 통합한다고 또 만날 겁니다. 그래서 만나면서 이제까지 했던 얘기 또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일단 뭐 통합 자체는 본인 자체도 이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미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 선을 긋고 가겠다. 그런 취지를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저 말 자체도 본인이 앞으로 어떤 경선이랄지 대선이랄지 이게 다 머릿속에 두고 어떤 스텝을 밟아가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달 말 26일 선거법 항소심 선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나 뭐 태도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